아이고,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막힌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말이죠. 저 누구냐고요? 순분이 동네 얘기꾼 순분입니다요. 40년이나 해로한 부부가 갑자기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김만복 씨하고 박봉녀 씨 말이에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알콩달콩 살았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녀 씨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대요. 만보가, 나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이지요. 만복 씨는 깜짝 놀라서 뭐, 복녀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면서 당황했다고 해요. 그런데 복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당신의 그림자로 살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75살이 되어서 말이에요. 아이고, 요즘 할머니들도 참 당찬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남편 바가지 긁는 정도였는데, 복녀 씨는 당신은 평생 나를 하인처럼 부렸잖아! 하면서 완전히 폭발했다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이혼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야기 풀어내기 전에 여러분, 이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랍니다. 다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한다고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이런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디다. 꾹. 그럼 얘기해 볼게요. 만복 씨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어머나 수십억 원이래요. 부동산에 현금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복녀 씨가 나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 소송 낼 거야 하니까 이걸 듣고 있던 장남 상훈 씨 얼굴이 새파래졌다고 해요. 당연하죠. 아버지, 재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복녀 씨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이지요. 상훈아, 너도 알 권리가 있어. 너희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말야! 아이고, 세상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40년 결혼 생활에 숨겨진 비밀이 폭탄처럼 터진 거죠. 그 자리에서 만복 씨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복녀야, 지금 뭘 하는 거야? 하면서 말리려고 했지만 복녀 씨는 이미 물이 엎질러진 거죠. 상훈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니. 그것도 40년 동안 숨겨왔다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복녀 씨가 진짜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거든요. 그 변호사가 뭘 했는지 아세요? 탐정까지 고용해서 만복 씨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요즘은 탐정도 옛날과 다르더라고요. 컴퓨터로 척척, 은행 기록에 전화 기록까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어요. 진짜로 만복 씨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정아 씨라고. 나이가 45이래요. 이정아 씨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혼자서
큰 회사 임원까지 된 능력 있는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 아버지가 김만복이야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정아 씨도 처음엔 믿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옛날 편지하고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만복 씨가 젊었을 때 쓴 편지, 둘이 같이 찍은 사진, 증거가 다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그때 상훈 씨하고 수진 씨가 얼마나 난리였는지. 갑자기 유산을 나눠 가질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특히 상훈 씨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면서 따져 물었다고 해요. 만복 씨는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복녀 씨 변호사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한 거예요. DNA 검사 말이에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친자 확인이 된다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99.9% 확률로 이정아 씨가 만복 씨의 친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만복 씨 집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해요. 상훈 씨는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고 소리치고, 수진 씨는 이제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걱정하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폭탄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더 큰 폭탄이 뭔지 아세요? 복녀 씨 변호사가 만복 씨 재산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만복 씨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말이에요. 아이고,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만복 씨가 젊었을 때부터 사업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돈 세탁도 하고, 특히 90년대에 부동산 투기할 때 가짜 명의로 땅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국세청 눈을 피해서 해외 계좌에도 돈을 숨겨뒀다고 하더라고요. 복녀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욱 화가 났죠. 당신이 그렇게 더러운 돈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하면서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정아 씨가 나타났어요. 처음 만복 씨 집에 찾아갔을 때가, 아이고, 상상해보세요. 4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딸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아 씨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만복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면서 문전박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아 씨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당한 몫을 찾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진짜 난리가 났죠. 상훈 씨는 정아 씨를 만나서 누나, 우리가 협의해 봅시다.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갖는 것보다는 하면서 회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는 달랐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하면서 정아 씨를 적대시했거든요. 자기 상속분이 줄어드는 게 싫었던 거죠. 아이고, 그 와중에 만복 씨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다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외 계좌로 돈을 옮기고 부동산도 급하게 팔려고 하고,
그런데 복녀 씨 변호사가 워낙 똑똑해서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만복 씨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때 만복 씨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이고, 이 다음 얘기는 정말 소름 끼쳐요. 만복 씨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차라리 복녀를 없애버리면 이혼 소송도 끝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무서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생각까지 하는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만복 씨가 뭘 했는지 아세요? 어느 날 밤에 복녀 씨 방에 몰래 들어가서 아이고, 말하기도 무서워요. 베개로 숨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녀 씨가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나 봐요.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 바람에 만복 씨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는군요. 복녀 씨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 그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만복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말 모든 게 다 터진 거예요.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부동산 투기, 국세청에서도 나와서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만복 씨 집 앞에 경찰차, 국세청 차량이 줄을 섰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상훈 씨하고 수진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울고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정아 씨가 정말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만복 씨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만복 씨가 너는 내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니냐? 고 의심했는데 정아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만복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진짜 자식보다도 더 자식다운 마음을 가진 게 정아 씨였던 거죠. 반면에 상훈 씨하고 수진 씨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감옥 가기 전에 우리 명의로 재산을 넘겨주세요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위험에 빠졌는데 재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만복 씨가 그제야 깨달았죠. 누가 진짜 자식이고 누가 가짜 자식인지를. 그런데 복녀 씨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복녀 씨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서웠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니까 안쓰럽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정아 씨가 만복 씨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복녀 씨가 어느 날 정아 씨를 따로 만났거든요. 정아야, 미안해. 내가 너를 미워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인 줄 몰랐어. 정아 씨도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정을 흔들어 놓고. 라고 했다는데 복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잘못은 다 만복이가 한 거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이 일로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법원에서 만복 씨 재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만복 씨가 숨겨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해외 계좌, 가명으로 사둔 부동산, 심지어 금고에 숨겨둔 현금까지 총 재산이 100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상훈 씨하고 수진 씨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거라는 점이었어요. 국세청에서 추징금하고 벌금 내고 나면 실제로 남는 건 얼마 안 될 거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이 있어도 정작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몇 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상훈 씨가 완전히 발광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상속 재산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수진 씨는 더 심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속였어. 정정당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면 우리가 뭘 받겠다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아이고,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어요. 돈이 많을 때는 달라붙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데 정아 씨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했대요. 이 말을 듣고 만복 씨가 정말 통곡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냐. 진짜 자식은 멀리 내버려 두고 가짜들만 키웠구나. 그런데 복녀 씨가 이때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뭘 했는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상훈 씨하고 수진 씨가 깜짝 놀랐죠. 이혼하면 재산 절반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포기하는 거냐고. 그런데 복녀 씨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만복이의 더러운 돈은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건 정아를 우리 가족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만복이가 정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가족답게 사는 것. 아이고, 이 말을 듣고 만복 씨가 정말 오열했어요. 40년 동안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알고 보니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만복 씨가 정아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정아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45년 동안 너를 외면한 죄인이야. 정아 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상훈 씨하고 수진 씨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돈 걱정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정아 씨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오빠, 언니,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요. 아버지, 치료비하고 생활비로 쓰세요. 알고 보니 정아 씨가 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아뒀던 거예요. 그 돈을 기꺼이 가족들과 나누겠다고 한 거죠. 상훈 씨하고 수진 씨가 부끄러웠겠어요. 자기들은 평생 부모 돈만 바라고 살았는데 정아 씨는 오히려 자기 돈으로 가족을 도우려고 하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거든요. 국세청 조사가 끝나고 나서
만복 씨에게 남은 재산이, 아이고,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정아 씨가 세무사하고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벌금을 물게 된 거예요. 만복 씨가 감옥에는 가지 않아도 되고 재산도 어느 정도 남게 되자 상훈 씨하고 수진 씨 얼굴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복 씨가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렸어요. 뭘 했는지 아시겠어요?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기존의 상훈 씨하고 수진 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유언장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남은 재산의 절반은 정아 씨에게, 나머지 절반은 복녀 씨에게 주고 상훈 씨하고 수진 씨에게는 각자 1억 원씩만 준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상훈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겨우 1억 원이요? 라고 항의했죠. 그런데 만복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 돈을 모신 거 아니냐? 청아만 봐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도 날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잖아. 이 말에 상훈 씨하고 수진 씨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평생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하고 집 사달라고 하고 정작 아버지가 힘들 때는 재산 걱정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아 씨가 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렇게 많은 돈 받기 싫어요. 오빠하고 언니랑 똑같이 나눠주세요. 정아야, 너는 그동안 받지 못한 만큼 더 받아야 해. 만복 씨가 말했지만 정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가족은 돈으로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복녀 씨가 정말 감동했어요. 정아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이때 상훈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정아야. 미안해요.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돈만 생각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도 따라서 울면서 저도 미안해요.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만복 씨가 두 자식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자.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만복 씨와 복녀 씨는 이혼하지 않고 다시 화목하게 살게 됐어요. 만복 씨는 정아 씨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서 진짜 딸로 인정했고요. 상훈 씨하고 수진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정말 달라졌어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지금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해요. 정아 씨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45년 만에 진짜 가족을 만난 거잖아요.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복녀 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하고 만복 아버지와는 오랫동안 못다 한 아버지, 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상훈 씨하고 수진 씨가 정아 씨를 진짜 여동생처럼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겠지만 지금은
정말 친남매처럼 지내고 있대요. 정아 씨가 오빠 언니가 있어서 좋아요. 외동딸로 자라서 늘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상훈 씨하고 수진 씨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깜짝 소식이 있어요. 만복 씨가 그동안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남은 재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불우한 아동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쓰기로 한 거예요. 내가 잘못 번 돈이니까 올바른 곳에 써야겠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장학재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아 장학재단이에요. 45년 늦었지만 딸 이름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요. 복녀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무엇보다 만복 씨가 이제 진짜 좋은 남편이 됐대요. 여보, 뭐 도와줄 일 없어. 오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복녀 씨를 배려하기 시작했거든요. 75세에 새 신부가 된 거죠. 아이고, 정말 신기한 게 40년 동안 다투고 살던 부부가 이제는 신혼처럼 다정하게 지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거짓으로 살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만복 씨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김 씨 가족 5명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는다고 해요. 4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면 돈보다는 진짜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상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시공톡 가족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꾹.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